박근혜 대통령도 오늘 아침 청와대에서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타를 내놓았습니다. 사과는 없었습니다만 대통령이 과연 이 사안을 어떻게 볼까 저희가 하나씩 좀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현장 대책본부는 심적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유가족들과 실종자 가족들이 더 이상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도록 사고 수습의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네요. 예,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네.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대목에서는 네. 상당히 목소리가 네. 상당히 좀 올라갔습니다. 네.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말씀을 하시면서 그 네. 현장 대책본부는 유가족들 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이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정성이라는 말에 상당히 네. 더 어떤 그 주목이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그냥 정부가 그리고 대책본부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걸 구분해서 하지 말고 네. 자기가 실종자 가족 네. 또는 유가족이라면은 어떤 것들을 바랄 것인가 그런 네. 것까지 헤아려서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가려야 될 것이 많지만 지금 이제 빨간 자막에 속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수요일 날 오전에 사고가 났는데 그 오전에 과연 제주 해경과 경기도 안산에 있는 단원고등학교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 그것도 최초의 선박이 조난 신고를 하기 40분 전에. 그러니까 10분이었죠. 지난주 수요일 오전 8시 10분에 네. 통화가 있었냐에 대한 건데 김정우 기자 어떤 네. 내용이길래 저런 논란이 좀 새롭게 등장하는 겁니까? 지금 쟁점은 네. 과연 사고가 나기 직전에 제주 해경이 안산 단원고등학교에 연락을 취했느냐는 점인데요. 네. 지금 안산 단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8시 10분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해경 관계자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반면 해경에서는 단원고 교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기사를 봤는데 8시 50분에 첫 제주에 구조 요청을 했는데 무려 40분 전에 제주 해경에서 그 고등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지금 이상하다는 신고가 왔기 때문에 선생님 핸드폰 번호를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상황이 더 벌어졌던 겁니까? 좀 정리를 해주세요. 정리를 하자면 그 세월호와 제주교통관제센터가 첫 교신을 한 것이 8시 55분이거든요. 네. 8시 55분에 이미 선장이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 선장이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선원이나 선장이 배가 기울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교신 내용이 밝혀졌습니다. 네. 하지만 그 전인 이미 40분 전에 선장이나 혹은 해경에서 이것을 인지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증폭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제주 해경이 네. 안산 단원고에 미리 연락을 했는지 네. 이것이 하루속히 좀 밝혀져야지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이 확실히 파악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기에서는 두 가지가 핵심 대목인데요. 네. 하나는 해경이 단원고 교사한테 전화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세월호에 어떤 승무원이 전화를 한 건지 그 부분이 먼저 밝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여러 위치상으로도 확인된 네. 것이 사고 시각이 16일 네. 오전 8시 48분입니다. 네. 네. 신고된 시각이 7분 뒤였던 네. 8시 55분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8시 10분이라면 사고 시각보다도 38분이 이른 시각인데 이때 과연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이 사고와 관련된 건지 아니면은 네. 그냥 세월호의 일반적인 운항과 관련된 것이었는지 그 부분도 밝혀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네. 밝혀져야만 이번 사고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통화였는지 아니었는지를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은 정성을 다하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말고 물론 그건 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가족들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 설명한 그 노력, 그 마음이 정부가 노력하는 마음이 실종자 가족들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것을 유독 강조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유언비어에 대한 얘기도 강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유언비어와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이 홍가혜 씨잖아요. 네. 그분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네, 일단 사건이 불거진 게 네. 지난주 말이었죠. 말에 네. 사건이 불거진 다음에 본인의 모 종합편성 TV 방송이 문제가 되자 즉각 모처로 자취를 감췄었습니다. 그렇지만 경찰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경찰의 어떤 포위망이 좁혀지자 스스로 경찰에 출두해서 네. 이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경찰에 출두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 한 번씩 점검을 좀 네.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락을 끊고 있었던 분인데, 자, 나는 그 방송사 생방송 인터뷰할 때 금요일 아침 상황이었는데요. 그렇죠. 네. 나는 내가 민간 잠수부라고 말한 적이 없다. 이거 한마디를 했고, 하나 더 했습니다. 자, 내가 진도에 도착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동안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과 너무 달랐다. 그래서 내가 흥분했다. 네. 그래서 흥분 상태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내가 그만 뜬 소문을 믿어버렸고, 방송에 나와서 무려 그때 인터뷰가 11분간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보통 분량이 아니죠. 네. 인터뷰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홍언니라는 이름으로 홍언니입니다. 홍언니라는 이름으로 네. 카카오 스토리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뽑아온 직접 자기가 쓴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네. 저는 개인 장비 없어서 정부 지원 장비 온뒤인 2조로 잠수조 바다에 수색 투입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얘기는 네. 본인이 민간 잠수부다. 이렇게 본인의 신원을 속이고 들어갔다는 명명백백한 증거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네. 것이 그 방송사에서 11분 동안 생방송 마치 굉장히 현장성이 돋보이죠. 뒤에 저 멀리 배도 보이고 자신의 잠수복 입은 영상 사진까지 띄워놨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마치 잠수의 경력이나 역량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11분 동안 늘어놓았거든요. 그렇죠. 이분의 태도에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 날 오전에 온 나라를 뒤집어 놓은 다음에 글을 또 하나 썼는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자, 내가 이 방송국에 출연하는 게 그렇게 부럽냐? 안 입고 오면 니네들도 현장에 와서 얼굴 맞대고 얘기해 보든가. 크크. 이러다 나 영화 배우 데뷔하는 거 아닌가 몰라. 흐흐. 네, 스스로 상당히 네. 어떤 노출증, 네. 언론에 노출되고 싶어하는 어떤 병적인 심리 상태를 드러낸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홍가혜 씨는 2011년 일본 동일본 대지진 당시 MBC 뉴스와 인터뷰에서 본인이 도쿄 교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네, 또 최근에는 자, 지금 보이는 네네. 분이 누군가요? 선장인가요? 홍가희 씨인가요? 홍가혜 씨죠. 네네. 경찰에 아. 출두해서 지금 조사를 받고 저렇게 있는 부장- 당당하게 방송에 나와서 거짓말을 했고 네네. 또 당당하게 니들도 부러우면 방송 나와라 이렇게 얘기했던 분인데 정작 정식 수사가 시작되니까 스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네, 이제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네.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고요. 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될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분 얘기는 한마디로 내가 잠수사 얘기를 들었는데 네. 배 안에 살아있는 학생들이 있다. 대화도 나눴다. 물속에서. 스스로 대화를 나눴다는 부분에서 네. 그 현장에 있었던 네. 실종자 가족들이 굉장히 흥분하게 했던 부분. 자, 이거 봐라. 살아있는데 정부는 뭐 하느냐. 네. 이런 상당히 심각한 괴담 수준의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방송에 나와서 한 이야기, 이 사실과 다른 것 때문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국민의 명예를 훼손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 자꾸 봐도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나쁜데 오늘요, 또 요 며칠 사이에 북한이 우리의 세월호, 우리의 치부와 다름없는 이 얘기를 다루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조롱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요. 바로 이런 영상을 스스로 방송했습니다. 남조선에서 수십 년 전부터 이러한 대형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했습니다. 우리는 또 어디서 어떤 참사가 벌어질지 모를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다. 자녀들을 수학여행조차 마음 놓고 보내지 못하는 세상이다.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는 실종자 가족들이 품었을 슬픔과 분노가 얼마나 깊은지 정부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할 것이다. 네, 어떠세요? 네. 사실 답답합니다. 북한 중앙조선통신이 네. 지금 방영된 내용이 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네, 네. 좀 특이한 점은 네. 자기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로 전한 것이 아니고 네. 바로 남쪽 언론 그리고 또는 인터넷 또는 정부를 비난하는 그런 일부 사람들 인사들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즉 전원 형식으로 보도했다는 게 아주 네. 특이한 점입니다. 네, 네. 아무래도 남쪽에서 참사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자기들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네. 같은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네. 어떤 대참사를 맞았고요.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저런 톤의 저런 어조의 방송을 한다는 것은 네. 저희들이 굉장히 이렇게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런 내용을 좀 삼가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간접적인 방식을 쓴 거는 네.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만약에 비난을 하게 되면은 네. 네. 오히려 5천만 남쪽 국민들이 단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를 비난한다든지 하는 또는 언론의 비판적인 그런 지적 네, 네. 이런 것들을 인용함으로써 오히려 남남 갈등을 부추기려는 하는 그런 저희가 있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북한에 있는 그 조선중앙TV의 시청자들한테는 남쪽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남측 언론도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남쪽 체제의 미래나 앞날에 대해서 어둡게 생각한다는 소교의 목적도 노리면서 네. 남남 갈등도 노리는 절묘한 선택을 한 거군요. 그러니까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나 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길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의 불안한 체제를 어떻게 결속시킬 수 있을지. 사실은 같은 민족이라면 네. 저런 참사가 났다면 우리도 여러 가지 구조 요원, 네. 구호 요원을 좀 보내주겠다. 네. 이런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같은 민족의 올바른 도리라고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북한뿐만 아니라 나라 밖 네. 매체들도 대한민국의 참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소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귀담아 들어야 될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부담이랄까 질시랄까 그런 것도 섞인 것 같은 인상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식인데요. 같이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본 것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Korea is a culture that prizes obeying your superiors. Students told reporters that their classmates who listened to the stay-put order obediently remained in their rooms and likely never made it out. 여러 가지 우리가 귀담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압축적인 성장 속에서 우리가 정말 놓쳤던 것들이 무엇인지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네, 특히 또, 르몽드의 네. 표현에 이런 게 있네요. 네. 아무리 세상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네. 가장 뛰어난 휴대전화가 있으면 뭐하나. 자국민의 게다가 생각을 지킬 수 없는. 가장 뛰어난 조선 능력까지 가지고 네. 있는데 뉴욕타임즈에서 얘기했던 네. 어떤 그 상명하복 문화에 네. 있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점을 꼬집었는데요. 네. 그 부분 저는 일견 수긍은 가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 수학여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고요. 네. 선생님들이 한 명의 생명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네. 했던 그 장면들 네.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지 않고 우리의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이 참사가 더 커졌다. 이런 뉴욕타임즈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건을 취재하면서 이 사고가 후진국형 사고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과거에 상품백화점이나 성수대교 붕괴 사건 때도 저희가 흔히 네. 후진국형 사고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10여 년이 훨씬 지난 20여 년 정도가 지났죠. 아직도 이런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 사고 발생 원인이 너무나 유사합니다. 네. 현장 공사 인부들이 잘못을 했고 네. 그것을 시킨 시공사에서 잘못을 했고 네. 그것을 허가해준 정부 부처의 잘못이 정부 부처의 잘못까지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아직 수사 결과가 완전히 나오지 않았지만 네. 이번 사고도 과거와 똑같은 궤도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네. 기자 생활을 한 지가 지금 25년째인데요. 네. 그 사이에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도 있었고 네.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네. 사실 저를 포함해서 언론이 여러 가지 정부 대책의 문제점 그런 것들을 지적을 했지만 그 이후에 과연 정부가 발표했던 대책이 2년, 3년 아니면 5년 그리고 10년 뒤에 제대로 네. 이행이 되고 있는지 네. 이거를 점검하고 다시 촉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한국의 언론이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도 언론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